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자,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아스날과 리버풀의 경기 앞두고 있습니다. 선발 라인은 먼저 보겠습니다. 켈러 골키퍼, 알렉산더 아놀드, 마티 반다이크 로버슨, 파비뉴 핸더슨 존스, 그리고 고든 조타 피르미누가 이번 경기 선발 4-3-3을 구성하겠습니다. 자, 커티스 존스, 그리고 카이데 고든, 그리고 퀴빈 켈러허. 사실 리버풀의 베스트 11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선수들인데 이번 경기 좀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고든 선발은 굉장히 의외인데요. 뭐 미나미노가 다친 것도 아닌데 일단은 미나미노보다는 고든이 우선적으로 좀 클럽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픽이 이 조커 픽이 어떻게 또 오늘 경기에서 변수가 될지 경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골! 디오고 좋다! 자, 결국엔 역습이에요. 리버풀이 그래도 꽤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지금까지의 시간인데, 자, 피르미누의 백힐이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아놀드의 어시스트, 토미아스를 벗겨낸 디오고 조타, 그리고 약간 램스데일이 역동작도 걸린 것 같고 또 시야가 가려져서 제대로 막지를 못했습니다. 네, 전반전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은 리버풀이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아스날이 오늘 경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1대1 마킹이라는 이 압박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리버풀을 초반에 아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만 리버풀이 그 압박 전술의 허점인 이 넓은 뒷공간 그리고 역습에 취약하다는 점 이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득점을 만들어 냈죠. 결국에는 1대1 마킹을 하더라도 단점이 있다면은 한번 쓱 벗겨지면은 그 뒤에 있는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플레이하기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리버풀이 잘 이용을 했다. 뭐 조타도 워낙 잘 했습니다만 피레미누가 힐 패스로 이 마갈량이스의 압박을 벗겨낸 거 이거가 너무 좋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놀드의 빠른 판단도 너무 좋았고요. 자, 아스날이 일단은 계속해서 1대1 마킹으로 전반전 내내 경기를 임했습니다. 문제는 1대1 마킹의 문제가 하나 더 있다면은 많이 뛰어야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90분 내내 그 기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뭐 라카제트, 에밀 스미스 로우 이런 선수들은 또 90분 내내 그냥 뛰어도 90분 내내 좀 온전하게 폼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지닌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좀 교체 카드로 많이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선발로 나오더라도 좀한 풀타임은 제대로 소화하는 빈도가 현저히 적었었는데 오늘 경기 이 두 선수가 모두 다 선발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1대1 마킹을 강하게 확 걸었는데 리버풀이 잘 대응을 해내면서 결국에는 득점 없이 아스날이 경기를 좀 전반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아마 초반에 다시 한번 아스날은 강하게 몰아붙일 거예요. 그리고 리버풀은 거기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아르테타의 플랜에는 지난 경기에서 한 명이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비에 숫자를 많이 두니까 온전치 않은 그러니까 공격 라인이 온전치 않은 리버풀이 결국에는 고전에서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라는 것에서 좀 착안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한 골 넣고 내려앉아서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 경기 좀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점을 한 순간 플랜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아르테타의 플랜 B는 과연 무엇일지가 후반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리버풀은 일단 이번 경기 굉장히 선수들 개개인의 폼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커티스 존스가 오늘 경기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피르미누도 이 펄스 나인 움직임 일단 센터백이
따라 붙기 시작하면은 날라다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는 피르미누에게 근접 마크를 하지 않은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르미누가 좀 더 고전하는 모습이 나왔던 건데, 이번 경기처럼 마갈량이스 같은 센터백이 한 명 피르미누를 근접 마크를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 오히려 피르미누에게는 좋은 기회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피르미누 주변 동료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리버풀이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사실 뭐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지만 1대1 근접 마크를 주로 이용하는 팀이, 그동안 리버풀이 정말 많은 근접 마크, 그러니까 1대1로 압박을 하는 팀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법을 알았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리버풀이 챔스 우승한 거고 리그 우승한 거죠. 아르테타가 무슨 생각으로 1대1 마크를 가지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뭐 지난 시즌 리버풀이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면은 지난 시즌에는 센터백이 완전히 무너졌었기 때문에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이 온전치 않았는데, 이번 시즌은 뭐 반다이크는 이제 돌아왔고 마팁도 지금 뭐 다치질 않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도 선발로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방 빌드업이 너무 잘 되고 있는 팀이 리버풀인데, 무슨 자신감으로 1대1 마크라는 전술을 들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결과가 그대로 후반전에서 가가지고 경기가 끝난다면은, 저는 이거는 애초부터 아르테타가 플랜 A부터가 좀 잘못됐다, 꼬였다. 그래서 그것이 좀 페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스날이 굉장히 4일4일에 가깝게 좀 공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삼선에 세울 선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로콩가와 웨데고르가 지금 허리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웨데고르가 굉장히 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플레이, 온더블도 그렇고 오프더블 상황에서 압박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위쪽에서, 좀 더 위쪽에서 놀고 있어서 언뜻 보면은 4-1-4-1 포메이션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문제는, 그러면은 로콩가가 지게 되는 부담이 너무 많아요. 이 어린 선수가 너무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미 몇 번 상대방의 압박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힘겨워했던 모습들을 시즌 내내 보여줬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유지를 시킬 것이냐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마스 파티가 가나에서 복귀를 해가지고 벤치에 앉아있긴 하거든요. 이 선수가 뭐 놀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그래도 계속 유지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체력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차출되기 전에 맨시티전에서 굉장히 날아다녔던 파티였기 때문에 정말 여차하면은 파티가 후반전에 투입이 돼가지고 좀 더 밸런스 잡힌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스날이 다시 한번 이제 역전을 좀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버풀은 그냥 하던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체 카드 싸움이 될 거예요. 후반전에는 플랜 수정을 지금 당장 과감하게 가져가기가, 양팀 모두 결장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교체 카드 싸움이 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사실 양팀 모두 벤치가 좀 박살이 났어요. 리버풀은 공격 쪽은 완전히 선수가 없는 수준이고, 아스날도 보면은 뭐 로폴딩, 타바레스, 파티, 은케티아 정도가 좀 이제 쓸 수 있는 선수라고 보이는데, 여기도 뭐 공격적인 카드가 은케티아밖에 없죠. 리버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적인 카드가 미나미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후반전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리버풀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후반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오고 조타의 골이 들어갔습니다. 와, 다시 한번 리버풀이 뒷공간, 아스날의 벌어진 뒷공간을 잘 이용을 해서 네, 득점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아놀드 어시스트, 조타의 득점입니다. 와, 이거는 근데 거의 약간 살라나 혹은 마네가 주로 이렇게 했던 굉장히 기술적인 득점이 네, 나왔네요. 네,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아스날과 리버풀의 경기는 0대2로 리버풀이 거의 6년 만에 카라바오컵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웸블리로 갑니다. 자, 후반전은 그래도 나름 양팀 감독들이 아주 소소한 변화들을 줬었습니다. 리버풀은 마티비 전반전에 좀 폼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빠르게 코나테를 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의 이 압박 기조는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이 위치 선정 그리고 공이 없을 때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풀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리버풀이 너무 대응을 잘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이렇게 변화를 솔직히 말하면은 변화를 준 게 나쁜 변화는 아니었어요. 아르테타의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준 변화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나쁜 변화는 아니었고 실제로 한동안은 조금 효과를 보는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리버풀이 그거를 잘 막아낸 것은 결국엔 반다이크와 이 주변 선수들 뭐 로버슨 그리고 파비뉴의 이 수비에 대한 이 능력, 기량, 축구력 이런 것들로 어떻게 시간을 흘러 보내니까 선수들도 적응을 해서 그 주위 선수들도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수비가 되고 수비가 되니까 공격도 같이 되는 그런 상황이 후반전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전반전도 사실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 리버풀이 승리를 따냈고요. 아스날은 교체 카드를 너무 못 썼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스날이 이렇게 뛰면은 그 뒤를 좀 생각을 해 봤었어야 돼요. 마르티넬리, 뭐 에밀 스미스 로우, 부카요 사카, 로콩가 이런 선수들 다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00년생 이후 출생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축구적인 테크닉 이런 기술 이런 것들은 좀 뛰어날 수 있어도 체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베테랑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뭐 베테랑보다는 20대 중후반에 있는 이 이제 전성기 막 접어 들어가는 선수들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절이 됐었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 교체 카드를 마땅히 쓸 만한 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점이 보였다. 그래서 마르티넬리도 전반에는 정말 좋았는데 후반 어느 순간부터는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뭐 공을 잡더라도 실수가 많았고 조타의 두 번째 골 역시도 어떻게 보면 마르티넬리의 좀 무리한 돌파에서 비롯된 그런 실점이었으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이 좀 더 잘하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은 교체 카드가 이제 코나테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있었고 뭐 밀너, 네코 윌리엄스, 미나미노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딱히 뭐 잘 쓰지도 못 쓰지도 않은 교체 카드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코나테는 교체 투입하긴 했는데 얘도 살짝 조금 오늘 폼이 안 좋았어가지고 조금 식겁하긴 했는데 오늘 경기 개인적으로 리버풀에서는 커티스 존스의 전반전 활약이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거는데 그거를 흘려보내는 이 움직임 그리고 혹은 그거를 벗겨내는 드리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뭐 그냥 무난무난했던 경기력을 보여주었었고 또 하나의 영건 오늘 경기에 어떻게 보면 조커픽이기도 했던 카이데 고든의 활약은 글쎄요. 전반전에는 조금 아쉬웠지만 후반전 교체 아웃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를 좀 고려했을 때 04년생의 어린 선수인데 후반전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득점은 결국에 하지 못했고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은 하지 못했고 또 이제 온더볼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확실히 어른 뭐 어른이라기보단 티어니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제대로 활약을 하기가 어렵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움직임, 오프 더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아놀드가 좀 더 잘 움직일 수 있었다. 미나미노에 비해서 혹은 조타
이런 선수들에 비해서 카이데 고든은 좀 더 박스 안으로 적극적으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볼이 있건 없건 그런 부분 때문에 아놀드가 측면에서 좀 더 활약할 수 있었고 이 두 선수의 스위칭 플레이가 또 오늘 경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가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그 미드필더 하프 스페이스보다도 좀 더 중앙 지역에 가까운 그 사이 공간에서 볼 받고 치고 나와가지고 조타에게 패스를 준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고든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하비 엘리엇이 트레이닝에 복귀를 했습니다. 한 2주 후면은 풀 트레이닝까지 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엘리엇과 고든의 이 조합도 FA컵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카디프 시티와의 경기니까요. 카디프 시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 이제 카라바오컵 결승 우승까지 결승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6년 전에 리버풀은 맨시티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했었고요. 10년 전에 리버풀은 카디프 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케니 달글리시가 감독으로 있을 때고 현재 스쿼드 중에는 유일하게 핸더슨만이 리버풀에 있었죠. 이제 리버풀이 다시 한번 웸블리에 가서 카라바오컵을 들러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그러면은 지난 6년 전 카라바오컵 경기 결승전을 좀 복귀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프리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에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였나요? 24라운드였나? 아무튼 뭐 프리미어리그 팰리스 원정 경기로 찾아뵙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일요일날 이사가 있어가지고 이사? 네, 뭐 여기 다 방을 빼야 돼가지고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뭐 다음으로 좀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